BC 233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근데 그 시절 사람들이 단체 칼군무로 놀았다는 거 알아? 정확한 이름은 사실 그냥 조선인데 그건 좀 이따가 풀고 일단 이 그림부터 떠올려봐.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발로 땅을 쿵쿵 밟으면서 같이 장단 맞추는 거. 그게 고조선 사람들이 놀던 방식이었어. 여기서 재밌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은 BC 2333년 그 사람들이 뭘 입고 뭘 먹고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았는지 진짜 하루를 같이 따라가 볼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 우리가 학교에서 외운 고조선이라는 이름, 이거 사실 그 시절 사람들이 쓰던 이름이 아니야. 정확한 명칭은 그냥 조선이었어. 단군이 세운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한참 뒤에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랑 헷갈리니까 옛 고자를 앞에 갖다 붙인 거지. 그래서 고조선. 그 시절 사람한테 당신 고조선 사람이죠? 하면 못 알아들었을 거란 얘기야. 여기서 재밌는 게 건국 연도도 좀 이상해. BC 2333년 이래자리까지 딱 떨어지잖아. 나도 학생 때 이게 진짜 이상했거든. 삼국시대 사건도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 게 수두룩한데 그것보다 훨씬 옛날인 고조선 건국일을 어떻게 이래자리까지 알지? 알고 보니 이 숫자는 조선시대의 서거정 같은 학자들이 동국 통감을 쓰면서 계산한 결과더라고. 중국 요임금이 즉위하고 25년 뒤가 단군 원년이라는 식으로 거꾸로 맞춰서 만든 연도야. 그래서 학계에선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연대라고 봅니다. 진짜 그 해에 나라가 섰다는 증거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정리하면서 합의한 숫자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단기, 그러니까 단군이 나라를 세운 해를 1년으로 치는 옛날 달력 방식도 흐릿하게 남아있어. 올해 2026년이 단기로 따지면 4359년. 근데 이 단기 자체가 1962년부터 공식 연호에서 빠졌어. 그 뒤로는 우리도 그냥 서기를 쓰지. 근데 이름이야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재밌어. 자, 그럼 그 시절 사람들의 진짜 하루는 어땠는지 아침부터 한번 따라가 보자. 자, 그 시절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했을까? 일단 옷부터 입어야겠지? 근데 그 옷이 죄다 흰옷이었어. 우리가 흔히 듣는 흰옷의 민족이라는 말, 그 뿌리가 사실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 왜 하필 흰옷이었냐? 무슨 깊은 철학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지?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시절엔 염색약이 너무 비쌌어. 풀이고 광물이고 모아서 색을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안 한 거지. 옷감 짜서 그대로 입은 게 흰옷이고 그게 수천 년 굳어져서 민족 이미지가 된 거야. 멋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정상 그렇게 된 게 문화가 됐다는 얘기. 옷 입었으면 이제 밥을 먹어야지. 식탁 위에는 뭐가 올라왔을까? 일단 곡물이야. 조랑기장이 중심이고 가끔은 멧돼지 같은 짐승도 잡아먹었어. 바닷가 쪽에선 고래까지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생각보다 식단이 빈약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릇은 뭐였을까?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시절 사람들이 쓰던 대표 그릇이 따로 있어. 이름이 미송리식 톡이야. 1959년에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처음 나와서 그 동네 이름을 그대로 붙인 거지. 거창한 이름 같지만 역할은 별거 없어. 지금 우리 집 김치통 같은 역할이야. 곡식 넣어두고 떨어지면 꺼내 먹고 실제로 그 안에서 곡식 흔적이 같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누군가는 그 톡이 뚜껑을 열고 한 줌 떠서 솥에 앉혔다는 얘기야. 그림이 좀 떠오르지. 청동 그릇도 있었어. 변이랑 두라고 부르는 굽 달린 그릇인데 이건 일상용이라기보단 좀 격식 차린 자리에 쓰던 거야. 지금으로 치면 평소엔 그냥 사기 그릇 쓰다가 손님 오면 꺼내는 좋은 그릇 같은 느낌. 옷 찢는 흔적도 같이 나와. 뼈로 만든 바늘이 출토됐거든. 짐승뼈를 갈아서 바늘처럼 다듬고 그걸로 옷감을 꿰맨 거지.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늘 들고 어제 터진 옷자락을 손보고 있었을 거야. 우리가 단추 떨어진 셔츠 꼬매는 거랑 똑같은 동작인 거지. 자, 여기까지가 그 사람들의 아침이야. 흰옷 입고 토기에서 곡식 꺼내서 솥에 앉히고 옆에선 누가 뼈바늘로 옷을 꿰매고. 근데 옷과 그릇만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 사실 이 사회엔 꽤 무서운 법이 하나 있었어. 한번 잘못 걸리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법. 그 무서운 법, 팔조법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 자, 그 무서운 법 이야기. 고조선에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름 그대로 조항이 8개. 근데 사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그중 딱 3개뿐이야. 한서지리지라는 옛날 중국 책에 짧게 적혀 있어. 3개가 뭐냐면 이래. 첫째, 사람을 죽이면 사형. 둘째, 남을 다치게 하면 곡물로 갚는다. 셋째, 도둑질을 하면
그 집에 노비로 들어간다. 여기까진 그래도 이해가 가지. 그 시절 어느 사회나 비슷한 법이 있었으니까. 근데 셋째 조항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 도둑질을 했는데 노비가 되기 싫으면 돈으로 대신 갚을 수도 있어. 한 사람당 50만 전. 이걸 자속이라고 불러. 여기서 재밌는 게 이 50만 전이라는 액수야 학계에서 보는 통설이 뭐냐면 그 시절 평민 한 명이 평생을 일해서 벌어도 못 모으는 돈이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도둑질 한번 걸렸을 때 평생 받을 월급을 통째로 토해내도 못 갚는 셈이지. 그러니까 자속이라는 길이 법조항에 적혀는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아무도 못 쓰는 길이었다는 얘기야. 결국 도둑질 한 번이면 그대로 노비 확정. 인생이 한 줄에 흔들리는 사회였다는 거지. 법 자체도 점점 빡빡해져. 한사군이 들어선 뒤로 법조항이 8개에서 60개 넘게로 늘어나. 쉽게 비유하면 8과목짜리 시험이 어느 날 갑자기 60과목짜리 시험이 된 거야. 학생 입장에선 외울 게 7배 넘게 늘어난 거고 사회 입장에선 그만큼 단속하고 다툴 일이 많아졌다는 신호인 거지. 근데 이렇게 빡빡한 법이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을까? 그게 이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야. 수십 명이 모여서 발을 쿵쿵 밟던 그 장면. 기억나? 이제 그 이야기 할 차례야. 자, 그래서 이렇게 빡빡한 법 아래서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놀았느냐? 이 영상에서 진짜 하이라이트가 여기야. 해 떨어지고 추수가 끝난 가을이나 봄, 한 동네 사람들이 마당 같은데 우르르 모여. 그리고 줄을 서. 수십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을 선 다음에 누가 장단을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같이 발로 땅을 쿵쿵 굴리는 거야. 한 명이 쿵 하면 다 같이 쿵, 두 번 굴리면 다 같이 두 번. 어둑한 들판에서 횃불 몇 개 켜놓고 수십 명이 한 박자로 발을 굴리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봐. 그게 BC 2333년부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놀던 방식이었어. 이게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쓴 사료에 그대로 적혀 있어. 삼국지 동이전을 보면 동이족 풍속이라고 해서 수십 명이 줄을 지어 땅을 밟으며 장단을 맞춘다 는 식의 묘사가 나와. 옆나라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얘네 이상한 거 한다 하고 받아 적을 만큼 인상적이었던 거지. 지금으로 치면 마을 단위 페스티벌이었던 셈이야. 동네 사람 다 모여서 한 박자로 발 구르는 그림.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그냥 신나서 노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이랑 한 몸으로 붙어 있었어. 농사 다 짓고 한 해 잘 끝났다고 하늘한테 인사하고 동시에 한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한 식구다 하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 그러니까 제사랑 동네 회식이랑 국무 공연이 한꺼번에 굴러가는 거지. 좀 멋있지 않아? 법은 무섭게 있고 도둑 한 번 걸리면 인생 끝나는 사회인데 그래도 가을 한 번씩은 다 같이 발 굴리면서 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런 가설도 있더라. 이때 발 구르며 한 박자로 추던 국무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농악이나 강강수월래 같은 거로 이어졌다는 학설. 확정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다는 정도인데 듣고 보면 좀 그럴듯해. BTS 군무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4,000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발 구르던 DNA가 어딘가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다 한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꽤 큰 나라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 한서 지리지에 남아있는 낙랑군 호구 기록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환산해본 위만 조선 인구가 대략 30만 명 정도야.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이지? 근데 이게 지금 강원도 원주시 인구 정도 되는 규모야. 기원전 2, 3세기에 한 나라가 중소도시 한 곳만큼이면 그 시절 동아시아 기준으로 결코 작은 게 아니야. 오히려 꽤 묵직한 사회였던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냐면 학계에서 표지유물 3가지를 같이 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이 3개가 같이 나오는 지역이 곧 고조선의 영향권이었다고 보는 거야. 동검 따로, 토기 따로가 아니라 세트로 묶여 나와야 그림이 맞춰지는 거지. 그렇게 묵직하게 굴러가던 이 나라가 어떻게 끝났냐? 기원전 108년 한 무제가 보낸 군대가 결국 왕검성을 무너뜨리면서 막을 내려. 그 자리에 한사군이 들어서고 우리가 학교에서 외운 고조선 멸망이 바로 이 한 줄이야. 여기서 재밌는 게 요즘 학계에선 고조선 초기 청동기 문화의 뿌리를 12대 영자 문화로 본다는 견해가 강해졌어. 비파형 동검이 제일 빽빽하게 나오는 동네지. 즉 우리가 학교에서 외운 그림보다 훨씬 옛날부터 그 땅 위에서 사람들이 옷 입고 밥 먹고 발 굴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야. 단군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도 안 남은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가 거기 쌓여 있었던 거지. 정리하면 BC 2333년 그 사람들도 그냥 우리처럼 옷 입고 밥 먹고 놀고 법 지키면서 살았던 거야. 흰옷 한 벌 걸치고 청동 그릇에 곡식 담아 먹고 한 번 잘못하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없는 빡빡한 법 아래서 그래도 가끔은 수십 명이 줄지어 발굴리며 같이 칼군무로 놀았던 사람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말 뒤에는 사실 그런 평범한 하루가 있었던 거지. 오늘 이야기 중에 다음날 꺼내고 싶은 한 줄이 있었으면 그걸로 충분해. 다음에 또 한 편 들고 올게.